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닭고기는 진짜 강하죠. 전 꾸준히 강한 것 같아요. 꾸준히. 그죠? 이따 끝나고 엔젤성님 이따 끝부분에 알려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할 때는 이제 엔젤성님 거 살펴드리게 되면 다른 분들도 쭉 살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진도를 못 나가요. 따라서 영상 끝부분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궁금한 좀 알려달라고. 그럼 그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닭고기 관련 마니커 할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말레이시아가 닭고기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닭고기 관련주가 좀 강해졌는데, 잠깐 볼게요. 정다운 먼저 볼게요. 자, 닭고기 관련주 중에 정다운을 보면 월봉에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최초의 20개월선을 뚫어줄 때, 주식이 20개월선을 뚫어줄 때 엄청 강하기도 하지만 이전에 아주 의미 있는 행동 하나를 해야 되는데 5개월선 돌파 안착을 해주게 되고 일봉에서는 대량 거래를 통해서 세력들이 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추세와 거래량을 합쳐서 우리는 수급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형성이 추세가 살아있고 거래량이 붙으면 이거를 우리는 수급이 좋아졌다고 하고, 추세와 거래량, 그러니까 추세가 안 좋아지고 거래량이 없으면 저는 이거를 수급이 안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리는 저희 멤버님들은 잘 아시는데, 여기 보시면 투자자 매매 동향에서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외국인이 샀네 팔았네 이런 거는 진정한 수급이 아니고 그냥 참고로 보시는 게 좋아요. 저런 건 참고 사항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가 정다운을 봤을 때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아직도 추세가 잘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이비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다운이 추세가 깨지진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추세 안 깨는 여기서 사야지. 즉 매수가 있고 혼자가가 되겠죠. 자, 주봉을 봅니다. 주봉을 봐도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치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너무 어렵게 그 엘리어트 파동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그런 걸 못해서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시장에서 저는 이제 주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평생을 주린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에서 그래도 1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걸 다 해봤어요. 볼린저 밴드, 엘리어트 파동, 매물대 다 해봤거든요. 별로 의미 없더라고요. 그거 해보니까. 원래 낚시 못하는 사람이 장비 많은 거 아시죠? 그린 거예요. 물론 그런 거 하나를 또 잘 활용해서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거 하셔야죠. 그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기법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잘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안 맞더라고요. 저는 그냥 눌림목을 잘 봐요. 그래서 주봉에서 20주선만 안 깨면 이 친구가 눌림목이라고 판단하는 게 좀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다운을 딱 보니까 이렇게 20주선을 지켜주고 있죠. 잘 지켜주고 있어요. 언제 지켜줬냐? 5월 13일 날 지켜줬어요. 따라서 쭉 날아갔다가 50주선을 지켜주고 돌아나간 자리가 되기 때문에 추세는 유지하고 있구나. 잠깐 조정 들어왔었구나. 앞으로 여기 깨면 안 되겠죠. 그 전에 앞서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무조건 중요하죠. 여기는 예전에 매물대였었어요. 이렇게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깨지 않아야 되는데 안 깨고 있죠 지금.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오늘 닭고기가 뛰면서 이 친구는 닭고기가 아니라 또 오리고기 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닭고기 뜰 때 좀 약해요 이 친구가. 근데 아직까지 잘 지켜주고 있고 5일선 깨게 되면 당연히 밀리겠지만 장기적인 지표가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뛸 수 있는 이런 좋은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다운은 나쁘지 않아 보여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이고, 물론 여기 깨게 되면 쭉 밀려요. 그래서 일단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자,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니커 FNG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예전에 목표가 찍었거든요. 이 친구가. 사실은 모든 주식은 20개월선이 목표가가 되고 그 다음 변곡점이 목표가가 되는데 정확히 목표가 찍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어떤 행동을 했냐? 신기하죠. 역시 깨지 않아야 될 5개선 안 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도 지금 정다운처럼 다시 한번 뛸 수도 있어요. 단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완전 대바닥 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대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5개월선 깨게 되면 비중 조절한다든가 손절한다든가 본인만의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주봉을 보게 되니까 주봉에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정다운처럼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쳐주는 20주선을 깔끔하게 지켜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한 3주 전에 위험했었어요. 우리 시장 많이 무너졌다거든요. 근데 깔끔하게 돌려놓고 올려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 지금부터도 역시나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으면 월봉에서 5개월선 근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빵 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전 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니커 FNG도 상황이 나쁘진 않고, 일봉에서 이제 절대 우리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주식은 오늘 아침에 닭고기가 강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주식을 9시에서 제가 이제 조심시키는데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는 웬만하면 매수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때가 바로 시장이 제일 시끄러울 때예요. 여기서 하면 고점에 꼭 물리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9시에서 멤버님 잘 아시는데 9시 30분에 살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떨 때 사냐? 날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또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음봉으로 떨어져 있거나 딱 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요. 근데 내가 살려고 그랬는데 5% 뛰고 있다 안 사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니코나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내동매매에서 물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왔죠. 살 자리를 줬잖아. 그러니까 주식은 절대 내동매매에서도 안 되고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싹 뛰어 올라갈 때 붙잡아 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때 붙잡아 사게 되면 잘못하면 그날 하루 최고점에 물리게 되고 또 며칠간 또 끙끙 앓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무조건 내동매매 하지 말고 전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켜줄 자리를 온다든가 또는 꼬리를 달았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아, 이게 실적가에 안 샀더니 오늘 상한가를 날라가서 그럼 내비두면 돼요. 그냥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이 친구 아니더라도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우리가 또 살만한 종목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마니커 FNG는 이렇게 5개월 선을 잘 지켜줌으로 인해서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가 안 무너졌구나. 잘하면 여기서 박스권에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은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교촌 FNB를 볼게요. 교촌 FNB를 봤더니 자, 5개선 좀 깨고 있죠. 지금 쭉 올라갔다 틀어졌어요. 이 정도가 바닥 같긴 해요. 근데 지금 5개선 깨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5개월선이라는 게 결국 이번 달 종가상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종가상 확인이 되니까 지금은 깨고 있어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고 자, 주봉에서도 추세를 못 돌려놨죠. 못 돌려놓은 거예요, 엄연히. 자, 일봉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살짝 급등했다 왔는데 이전 바닥, 이런 데 바닥을 깨게 되면 대응하셔야 돼요. 이거 툭 떨어져요. 월봉에서 5개월 선을 못 올려놨다는 얘기는 추세가 방향으로 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주봉이나 일봉에서 지금 며칠간 지켜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자리만 안 깨면 다시 한번 뛸 수도 있고 깨게 되면 손절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어떤 리스크를 피해가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자, 하림도 여전히 강하죠. 하림이 거의 대장주 같아요. 그죠? 제일 빠르고 강한데 결국 이거죠. 어떤 주식이든 간에 이런 게 있어요. 앞에 이렇게 산처럼 볼록볼록 수수한 부분이 형성이 돼요. 이건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게 형성이 되는데 이런 자리들은 각각의 강력한 매물대가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자리를 강하게 뚫었다면 대량 거래 19도 이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누군가 빵 뚫었어. 조정이라는 게 들어오게 됐을 때 여기를 최대한 이탈하지 않아야 돼. 왜? 누군가가 이런 매물대를 대량 거래를 싣고 뚫었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세력일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깼다. 이분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수익 내고서. 그래서 이 개념을 갖고 하림을 보면 되는데 당연히 60개선 뚫어줄 때가 제일 좋았고 60개 파란 거 보이죠? 여기 60개선이 굉장히 강력한 건데 요렇게 매물 때 말씀드렸죠. 금방 이런 자리들 요렇게 있어요. 밑에는 여기가 있고 그죠? 이렇게 이 친구가 이런 자리들을 뚫을 때 강력한 거래량을 싣고 뚫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여기 거래량 보이시죠? 여기 특히 이때 거래량이 여기를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세력분들이 안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깨면 안 되겠죠. 매물대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자리가 5개월선이구나. 하림은 5개월선만 안 깨면 되겠다. 5개월선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달 저점이 3,300원이었는데 이것 찍고 또 날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주봉을 보면 자,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치는 20주선 나누고 있죠. 원래 깊게 오면 여기로 오거든요. 쭉 추세를 유지 잘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주선 깨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5주선 깨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하지만 더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에서 5개월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괜찮은 거예요. 단 이거 깼다. 끝나는 거예요. 쭉 밀려요. 많이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5개월선 기준으로 보는 게 맞고 일봉에서 내동매매 하지 말고 이렇게 눌림목 주거나 살자리들 이런 데 사는 게 낫고 지금은 쫓아가 사시면 안 되고 물론 장후간에 또 뛸 수는 있어요. 이제 20안 깨고 있으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최소한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피같이 번 돈을 지금 6%나 올라가고 있는데 사야 돼? 6%안 올라간 것도 엄청 많은데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뭘 버려야 되냐면 조급함을 버려야 돼. 조급함. 막 나는 오늘 사가지고 막 매일 10%씩 먹든가 내가 사가지고 오늘 무조건 나 20% 먹어야 돼. 내일도 맨날 먹어야지. 내가 누군데 내가 주식의 신이야. 너 잘 모르지 나에 대해서. 난 맨날 5% 10%씩 먹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급함을 없애야 돼요. 조급함. 그냥 내가 안 샀는데 날라갔어. 상한가를 갔어. 그러면 갔구나. 아깝다. 못 사서. 그럼 많은 거예요.
그런 조급함이 바로 뇌동매매로 연결이 되고 이런 고점에 물리게 되면 오늘 이 친구 17% 갔는데 15%, 17% 지금 사면 10%나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뇌동매매 안 했으면. 그죠? 산다는 가정하에. 근데 위에 물리신 분들은 또 물린 거잖아, 지금. 상한가가 될 줄 알고. 그죠? 그럼 하루아침에 10% 손해본 거예요. 10% 먹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루 만에 10% 손해본 거야. 그럼 손절 못했다. 계속 떨어졌다. 5개월 선 깨서 만에 끝났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손실로 와요. 왜? 월봉에서 높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월봉이 낮은 데 사는 건 사실은 5개월선 깨도 다 돌아나가요. 지금 화장품주들이 다 이린 거거든요. 근데 월봉이 높은 데잖아. 이럴 땐 칼술전 해야 되고 최소한 내동매매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고 항상 주식은 제가 뭐를 해드리냐면 공부하고 매수하라고 했죠. 공부하고 매수하는 거예요. 일단 매수는 하고 공부하면 안 돼요. 일단 사고 봐. 일단 사고 봐. 그러고 나중에 생각해. 이게 아니라 사기 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대응하고 내가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할인은 높다. 미리 못 들어가 있었으면 일단 패스하고 다른 종목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딱꼭지를 잡고 나서. 자, 이렇게 보고 자, 이지홀딩스를 볼게요. 이지홀딩스를 보니까 월봉에서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죠. 주식은 사도 이런 데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깨면 손절하면 되니까. 그죠? 싸죠. 주식이 싸잖아. 높지 않고 낮고 내동매매 한 것도 아니고 난 5개월 선께 바로 칼 손절할 거야. 낮죠. 이런 종목 사야 되는 거예요. 주봉에서 봐도 역시 이렇게 5선 근처인데 심하게 밀리면 이제 이렇게 이순까지 밀리거든요. 그러면 월봉에서 한 번 더 대바닥으로 오게 돼요. 근데 안깰 확률이 높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거래량이 잘 들어와 있고 이렇게 그죠? 잘 들어와 있죠. 자, 우리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자, 나누자. 지상, 지하,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예전에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뛸 때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이 친구가 쫙 날아갔어요. 이렇게 쫙 날아갔어. 그러니까 우린 또 이런 게 있으면 또 내동매매를 잘 안 해. 이런 거 잘 안 사요. 우리는 뭐 21선 그참 살 수는 있었는데 여기도 좀 안 샀을 것 같아. 저는 안 샀는데 어차피 제가 이 친구를 모를 일이 없잖아. 안 샀는데 지금은 좀 사볼만 하겠다. 왜? 월봉에서 여기 있잖아요. 월봉 여기 있잖아요. 그죠? 단지 깨면 손절할 거야. 계획을 갖고 있죠. 코로나가 왔을 때 대바닥이 여기인데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그죠? 원래 여기도 포옹 기판 30% 돼요. 그래서 굳이 내가 지금 살려면 뭐 때문에 날아간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이지홀딩스가 내 눈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매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야, 이지홀딩스가 뭐 이렇게 일봉에서 막 꼬리도 없고 높지도 않은데 월봉에서 여기 있어. 여기 있는데? 그리고 일봉에서도 240 근처에 있는데 사야지. 단 전저점 깨면 손절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안 날아간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한테 좋게 살 기회를 주는 거죠. 자, 푸드나무를 봅니다. 푸드나무를 봤더니 월봉에서 일단 5개선 깨고 있죠. 이제 이전 바닥이 여기에요. 자, 이런 자리들만 이탈 안 하면 되는데 이렇게 5개월선 이렇게 깨는 종목은 좋아하지 않아요. 순간 뚝 떨어질 수 있어가지고 참고만 하는 거야. 여기가 바닥쯤 되겠구나. 주봉을 봅니다. 역시나 20주선을 깨num으로 인해서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기적으로 추세를 조정해주는 20주선 찍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깼죠. 근데 이제 이전 바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요것만 안 깨면 돼요. 그렇지만 추세는 살짝 무너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는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이 조금 짧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띠락률은 있어요. 최저점 찍고서 나쁘게 보기보다는 바닥쯤이 왔을 때 우리가 바닥 매수라는 개념에서 사볼만 하고 대신에 깼다. 그럼 바로 칼 손절할 수 있는 이런 대응법이 중요하고 자, 팜스토리는 월봉에서 꽤 높아요. 지금 10배 찍은 친구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지금 이 연봉이에요. 자, 엄청나게 올라갔죠. 500원 한 친구가 10배, 주식 10배가 뛰었어. 야, 내가 10배 올라간 주식을 사야 돼. 지금 왼쪽 산이죠. 여기서 물렸는데 만약에 여기를 안 오고 우하향 탄다. 여기 5년, 10년이 지나도 안 와요. 자, 근데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뜰 수 있는데 지금 사기가 애매하죠. 어정쩡한 거야. 자, 이지홀딩스는 나한테 살 자리를 정확히 주고 있죠. 지금 여기에요. 근데 팜스토리는 애매하죠. 이 공간이 있잖아. 여기 있든가 해. 그죠? 이 상황에서 주봉을 보면 돼요. 주봉을 봤더니 5주선 근처인데 깰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떨어질지 밀릴지 모르지만 최소한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 피 같은 돈을 10배나 올라간 세력분들께서 10배를 얌얌하신 것 같은데 내가 거기에 희생양이 될 순 없다. 팜스토리 안 보면 되지. 그죠? 안 보면 되지. 뭐 내가 상한가 갔어. 그럼 어때? 내가 안 샀는데 우리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 개인이 좋은 게 주식을 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왜 신기하냐? 저런 말은 누가 못해. 당연한 거 아니야? 안 사면 그만이지. 자, 개인은 주식을 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기간은 안 그래요. 자, 연기금이 주식 운영 안 해야 될까요? 큰일 나죠. 수익문은 어떡하려고. 또 하나 펀드.
펀드가 지금 주식 투자를 안 한다고 있다고? 말도 안 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제 수익을 내줘야 돼가지고 기간도 있어. 자, 우리 개인은 주식을 안 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천천히 팔아도 누가 욕 안 해요. 이해하셨죠? 누가 욕 안 해요. 자, 수익이 났는데 펀드가 빨리빨리 안 팔아가 수익률을 못 내고 있다? 욕 패대기로 먹겠죠.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식을 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사면 돼요. 그냥 팜스코. 앞에서 10배 올라간 종목을 내서 내가 왜 사? 안 사는 안 사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동제약이 밑에서 10배나 올라가는데 내가 이 친구를 왜 사? 내일 상한가 간다고? 뭐 코로나 시원오기 제약하고 상한가 간대. 괜찮아. 난 안 살 거야. 우리는 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원전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신기가 계속 좋을 거야. 날아갈 거야. 자, 1,000원짜리가 15,000원을 갔습니다. 우아양 타면 끝이에요, 그냥. 자, 그런데 안 사면 되지. 10배 올라간 친구. 난 10배 안 올라간 친구 살 거예요. 그래서 10배 올라갈 때까지 그걸 먹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개인들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유리한 거를 자꾸 잘못 쓰지. 유리한 거를 월봉 고점에 물려가지고 버티고 있잖아. 잘못 쓰고. 내가 누군데? 나는 마이너스 5%도 버티고, 마이너스 10%도 버텨. 난 마이너스 50%도 버틸 수 있어. 야, 개인은 그런 게 장점이 아니라 수익이 날 때 잘 버텨야 되는 거예요. 자, 윙이푸드가 어제도 좀 강했던 것 같아, 이 친구. 어제도 이제 미국이 일본에 이제 중국의 관세를 조금 이제 무해해준다고 하면서 좋아졌는데 중국 관련주 윙이푸드가 그래서 그래요. 자, 윙이푸드도 당연히 닭고기 관련주로 인해서 굉장히 상황이 좋았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요렇게 그죠? 요렇게 뭐야 이게? 자, 이렇게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자리, 그죠? 맞고 떨어지는 자리. 이렇게 뭐야, 실선내 이 시대 뭐야 이게, 그죠? 자, 이렇게 여기 안 없어지네요. 지우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이 맞을 자리 맞고 떨어진 거예요. 자, 가장 강력하게 어렵다는 이식해서 뚫어주고 있고 매물대에 있기 때문에 윙이푸드도 절대로 기술적으로 이런 자리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점이 여기 찍었고 앞으로도 여기 깨면 안 돼요. 자, 주봉에서도 당연히 뭐 이렇게 모두선 이제 깨면 안 되는데 이 친구도 내가 지금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런 자리 잘 지켜주면 또 한번 뛰거든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인데 사실은 아주 깔끔하게 마음에 들진 않아서 특히 이제 중국 관련 주식이라 아차하면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게 맞고, 자, 동우팜 테이블도 이런 닭고기나 이런 쪽 이제 관련주인데 위치가 굉장히 낮죠. 여기 있잖아요. 월봉 위치가. 자, 주식이 월봉에서 주식을 살 때는 비싸다. 왜 이렇게 비싸지? 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월봉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켜줘야 될 이런 자리들만 잘 지켜주고 있으면 되는데 항상 이런 자리들을 지켜줄 때 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지금의 자리가 그렇게 나쁘거나 위험하진 않은 거고, 주봉에서도 잘 지켜주고 있는 5주선, 특히 20주선을 살짝 이탈했다. 여기선 세력들이 좀 그래요. 내가 또 방송으로 너무 20주선 깨면 위험하다니까 뻑하면 깨. 그러니까 돌려놓고 있죠, 다시. 다 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봉을 봤더니 대량거래가 잘 들어와 있어요. 지금의 위치가 만약에 월봉에서 이런 데라면 저는 사지 않아요. 근데 이런 데잖아요. 이런 데면 한번 생각해봐. 아니, 싼데? 지가 떨어져야 여기겠죠. 그죠? 대신에 시간은 걸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늦냐? 절대 늦지 않은데, 이 친구는 꼬리를 달아도 너무 달아요. 그죠? 이게 뭐야, 이게. 개인분들 막 시초가에 쫓아가지면 다 물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래도 우리는 내동매매 하지 말고, 침착하게 이런 데 사시면 돼요. 여기서 사가지고 이거 그냥 팔아야지. 계획을 잡고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크라울리트 홀딩스가 자리를 깨고 있네, 생각해보니까. 자, 마니커를 봅니다. 마니커를 봤는데 제가 한테 말씀드렸죠. 5개월 선만 안 깨면 예전에 목표가인데 또 찍고 온 거예요. 앞으로도 마니커는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주봉에서도 옷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괜찮아요. 주봉에 이런 자리를 밀 때 사실 여기까지 오긴 하는데 월봉에서 5개월 선 안 깨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지표가 단단하게 유지가 돼서 지금도 상황 괜찮은 거예요. 이런 자리가 한번 살만해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저런 자리 이탈하면 안 돼. 대신 월봉에서 5개선 깬다거나 이렇게 더 위험하니까 이런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단지 이제 재무에 대한 부분은 시청자님들과 멤버님들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재무까지 봐드리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제가 왜 재무를 보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재무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 주식시장에 뭐가 있냐면 지뢰밭이 있어요. 가끔가다 뭐 거래 정지당하고 막 그래.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니 회사에서 직원이 횡령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죠? 그것 때문에 정지를 시켜놓으면 얼마나 많은 개인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야. 그렇다고 뭐 일일이 2,500개에서 가서 감시해? 내가 사는 회사마다, 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지뢰밭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체리브루를 봅니다. 체리브루가 월봉에서 5에서 돌파해주고 조금만 안 깨면 돼요. 가격이 1370원. 요거만 안 깨면 돼요. 자, 주봉에서 돌려놨죠. 자, 다중바닥. 주봉에서 다중바닥을 그려놓고 지켜주고 있고 차트는 좋은데 문제는 이 친구가 차트는 100점 만점이에요. 만점인데 문제는 관리 종목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은 아무리 차트가 이쁘고 아무리 수급이 좋아도 항상 리스크가 문제예요. 즉 손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손실. 그러면 아니 좋은 회사 주식도 많은데 내가 굳이 아무리 좋아도 관리 종목 사야 돼? 안 사시는 거예요. 그냥 패스하는 거 저는 안 사요. 전 앞에 관자 붙는 순간 무조건 다 빼요. 위험하니까. 그 증권시장에 저희 거래소에서 괜히 관리 종목이라고 해놨겠어.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 위험하니까 관리 종목이라고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관리 종목을 무조건 피해 갑니다.